안녕하세요. 팔꿈치로 로블로 팔로우입니다. 오늘은 바다아리, 그놈의 바다아리에 대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처음 바다아리에 대한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20분이 넘는 분량으로 그거 하나 만들려고 18시간인가 안 쉬고 만든 기억이 있고, 바다아리와 리쿠베르번 경기 리뷰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서 지워졌고, 또 재업로드 하려고 막 하다가 렌더링이 잘못됐나 하여간 그래서 지금은 흔적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이 바다아리 영상으로만 3번째인데 역시 악마의 재능 바다아리. 바다아리의 프로필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바다아리, 국적 네덜란드 모르코, 1984년 12월 8일생, 121점, 107승 14패, 198cm, 110kg대 추정, 리치 2m 6cm. 바다아리의 어린 시절을 아주 간단히 소개해드리자면, 어린 시절부터 성격 자체가 삐뚤어진 건지 정말로 성악설이 맞는 건지 동네 골목대장 정도가 아니라 10대의 사창가 포주로 일할 만큼 아주 유명한 갱스터였고, 학교는 당연히 안 다녔고 어느 정도 도라이였냐면 딴 남자랑 눈 맞은 여자친구 집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장난으로 불을 지른 게 아니라 되져버려라 하고 지른 불이라는 게 정말 떡잎부터 남다르죠. 나쁜 의미로. 바다아리의 아버지는 바다아리를 보다 못해 유도, 가라데, 주짓수 등 안 시켜본 운동이 없는데 체육관에 나가지도 않고 흥미도 안 보이는 바다아리. 그러다 문득 그의 아버지는 킥복싱은 사람을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다 라고 말해주고 킥복싱 도장에 보냈는데, 바다아리 입장에서 사람을 합법적으로 때릴 수 있다는 매력과 체육관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피터 하츠의 경기가 틀어져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 바다아리에게 유일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준 킥복싱을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바다아리는 피터 하츠전에서 승리한 후 살아있는 전설 피터 하츠에게 절을 했죠. 바다아리의 범죄, 불륜, 폭행, 마피아 등 인성과 또라이 짓은 맥그리거와 존 존스를 합쳐놔도 바다아리의 발끝도 못 따라가며, 바다아리 인생 자체가 샹 마이웨이 노빠꾸 인생이기에 바다아리의 범죄 이력에 대해 궁금하시면 요청자가 엄청 많을 때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다아리의 파이팅 스타일 분석으로만 만족하시길. 자, 바다아리의 파이팅 스타일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뱀! 바다아리는 우선 198cm에 리치가 206cm의 사기적이고 독보적인 하드웨어로 말도 안 되는 스피드를 가진 사기캐 중 한 명입니다. 타격가 중에서도 최고의 타격가들의 주 무기 중 하나, 바로 카운터. 바다아리의 카운터는 너무나도 특별합니다. 이유는 어릴 때부터 길거리 싸움으로 하도 갈고 닦은 개싸움의 선물, 주먹을 끝까지 보는 눈, 거기에 90%가 넘는 피니쉬율. 바로 이게 바다아리의 게임을 보여줍니다. 바다아리의 카운터는 주로 스트레이트가 주 무기인데, 반박자 빠르다기보다 한 박자 빠른 카운터로 엄청난 스피드로 하드 펀처라고 볼 수 없는 바다아리에게 엄청난 피니쉬율이라는 선물로 바다아리에게 플러스 요소로 다가옵니다. 바다아리 하면 비교되었던 대표적인 선수는 레미 보냐스키, 풀약 오브레임, 세미 슐츠, 리쿠 베르호번이 있는데, 풀약 오브레임은 약 플러스 힘이기에 제외, 세미 슐츠는 그야말로 입식 타격을 하기 위한 말도 안 되는 신체 조건이기에 제외. 그럼 레미 보냐스키와 리쿠 베르호번이 남는데, 이 두 선수를 예를 들며 설명하자면 레미 보냐스키와 리쿠 베르호번의 중간에 있는 게 바다아리의 파이팅 스타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레미 보냐스키와 리쿠 베르호번 두 선수 모두 중심이 좋지만 다른 점은, 레미 보냐스키는 절대 밸런스가 좋다고 말할 수 없고 변수가 많은 파이터이며 정말 의외로 맷집으로 게임을 풀어가는 스타일입니다. 한때 K1 헤비급에서 레미 보냐스키 전성기 시절 레미 보냐스키의 가드를 깨느냐 못 깨느냐로 펀치력을 얘기했었고, 특히 아예 방어를 안 하는 레미 보냐스키의 복부 맷집은 참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리쿠 베르호번은 비교적 정석에 가까운 입식 타격가이며 다양한 콤비네이션과 함께 헤비급다운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간인 바다아리는 엄청난 스피드와 중심,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콤비네이션, 하지만 파워와 맷집이 그렇게 세지 못하고 약점 아닌 약점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나 맷집은 많은 팬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바다아리의 대표 약점 중 하나죠.
입식 타격은 잽싸움을 통한 게임이 90%인데 잽싸움을 통한 게임이 특히나 심한 게 바다아리이며 바다아리에게 잽싸움의 의미는 다른 선수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바다아리의 카운터와 예리한 펀치, 킥, 그리고 콤비네이션 공격의 시작은 모두 잽과 함께 시작되며 바다아리에게 있어 잽은 상대의 거리를 깨는 무기와 동시에 맷집이 약한 바다아리의 방어용 도구이기도 합니다. 인성에 대해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입식 타격가로서는 정말 엄청난 수준의 파이터입니다. 파이팅 스타일 자체가 확실한 자신의 무기나 자신이 개발한 승리 공식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양날의 검 이런 느낌의 게임을 펼칩니다. 그러니까 바다아리의 게임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죠. 바다아리 입장에서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화끈한 타격전을 펼치는데 그럼에도 바다아리가 이길 수 있는 무기 중 하나는 바로 스피드입니다. 스피드와 스텝도 눈이 너무 좋은 바다아리에게 중심 이동은 타 선수보다 훨씬 쉬운 일이라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치는 공격과 상대방 사각으로 빠지며 치는 바다아리의 공격은 진짜로 경이로운 수준이며 이런 스타일은 노화에 약할 수밖에 없어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능과 장점을 가진 바다아리에게도 강약을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과 가끔씩 나오는 길거리 싸움꾼 같은 파이팅으로 자신의 커리어 초반 굉장히 어이없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훌륭한 재능충 옆에는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자신을 일으켜주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 트레이너를 만나며 바다아리는 점점 그 성격을 죽이고 마이크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마이크의 전략을 성실히 이행하며 우리가 기억하는 엄청난 바다아리로 성장합니다. 바다아리의 라이벌에 대해 잠깐 얘기하자면 바다아리와 루슬란 카라예프 1차전은 반칙성 킥에 의한 루슬란의 승리. 넘어진 바다아리에게 루슬란이 킥을 찾고 빡친 바다아리가 주심에게 항의를 하죠. 이렇게 K1 헤비급의 세대 교체에서 두 선수는 초신성이자 라이벌로 2차전에서 만납니다. 여기서도 루슬란의 우세였지만 바로 이때 루슬란의 공격 성향이 나오며 그냥 시간만 끌어도 이기는데 바다아리에게 돌진합니다. 정말 저는 실시간으로 이 경기를 봤는데 이때 바다아리의 전매 특허 스트레이트 카운터로 대역전승을 하며 1차 영상에서도 말했듯 이때 진짜로 운명이 바뀌었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쭉 바다아리는 승승장구하고 레미 본야스키와의 라이벌 구도에서 상성상 레미 본야스키가 바다아리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타일인데 특유의 승질을 못 이기고 반칙패를 저질렀고 레미 본야스키를 밟아버리죠. 그리고 마지막 풀약 오브레임이 크로캅에게 로우블로를 시전하며 크로캅과의 경기가 무효화되는데 이때 갑자기 바다아리가 링 위에 나와 오브레임을 대놓고 디스합니다. 그래서 입식룰로 싸우는데 많은 예측과 달리 바다아리가 지게 되며 오브레임의 K1 침공이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만난 오브레임과 바다아리의 경기에서 바다아리는 오브레임을 개패버립니다. 물론 화학전이었긴 했지만 어쨌든 존 존스 맥그리거 디아즈 형제는 귀여운 수준의 리얼 갱스터 파이터 바다아리 진짜 마피아. 얼마 전 리쿠베르번 2차전 리뷰를 했었는데 지금은 짜증나서 삭제해버렸지만 얼른 부상 완치돼서 또 재미있는 경기 보여주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